자, 집값이 요즘 급락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좀 1, 2년 떨어지고 나면 사실상 집 문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과연 한국민에게는 이제 누구나 다 집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자, 일반 언론들은 집값이 떨어지고 있지만은 내년도 좀 어렵겠지만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상반기쯤에는 다시 올라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약 통장을 60만 명이 깨고 집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은 결국은 조금 내려가면 이제는 또 사자고 달라들 거다. 그리고 정부는 또 돈을 빌려줄 거니까 열심히 살아 이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한국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죠. 자, 지난번에 보면 한국의 가구당 순자산이 올해 좀 더 줄어들어 가지고 4.35억이라고 합니다. 4억 3,500만 원. 가구당 평균 자산 5억 2,700만 원은 필요 없는 이야기죠. 빚이 적어도 한 9천만 원 안팎되니까요.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가구당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구당 순자산이 4.35라고 하지만은 그 실제 알맹이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한국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 2,700. 이 가구당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4억 3,500 정도가 한국의 순자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평균 소득은 6,762만 원, 처분 가둔 소득은 5,482만 원. 그러니까 이 6,782만 원 중에서 세금 이런 거 빼고 나면 5,482만 원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집값이 내려가니까 가구당 순자산이 오히려 2002년보다도 더 감소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감소했느냐? 한 2,100만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이제 평균이 가구당 순자산이 4억 3,500만 원인데 실제로 가구당 순자산을 단계별로 보유한 사람들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나와요. 순자산 1억 미만을 가진 가구가요. 합쳐서 얼마가 되는가 하면 29.6%예요. 국민 30%가량이 지금 순자산이 1억 미만이고 1억에서 2억 미만 가구가 15.5예요. 또 3억 미만의 가구가 전체 가구의 57.4%입니다. 그리고 10억 이상 가구가 10.3%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 하나가 10억대 기본이지만은 서울의 아파트 하나를 빚 없이 갖고 있으면 그 가구는 기본으로 지금 한국의 10%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 절반 이상이 3억 미만 순자산이다. 이걸 보면 굉장히 다들 가난하다는 겁니다. 현재 같은 집을 아무리 공급을 해봤자 주택 보유율이 50몇 프로라 하지만 그 중에 상당수의 주택은 아파트가 아닌 그야말로 매우 열악한 환경의 단독주택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한국의 자산별 구간 중에 순자산 1억 미만에 있는 사람이 26.7%로 기본적으로 국민의 4분의 1 이상이 1억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자산이 높아질수록 가구 수는 아주 줄어듭니다. 순자산이 6억 넘으면 각 자산별로 3%, 2% 수준밖에 없어요. 1억 단위로요. 자,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의 이런 이 소득 수준을 감안했을 때 그러면 도대체 집값은 얼마가 돼야 되는가? 저는 2억 정도가 딱 정상이라고 봅니다. 2억 정도가 정상이어야 되고 2억이 넘는 집들은 전부 과대평가된 것이다. 그러면 2억 정도가 정상인 집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우리가 원가 주택으로 평당 700을 계산하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당 700씩 30평이면 2억 1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평형이라는 아파트가 기껏해야 2억 한 2, 3천만 원 정도가 돼야 되는 게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2억 3천만 원 정도의 국민평형 아파트 82평방미터짜리를 가지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면 된다. 그러면 저소득층도 나름 집을 가질 수 있다. 대부분. 그 이하의 그 집도 못 사는 계층들은 국가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을 통해서 적어도 국민의 한 90%가량은 누구나 집을 살 수 있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집값이요, 얼마를 합니까? 새로 분양하는 서울시내 아파트가 기본이 4천이 넘어가고, 그래서 서울시내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가 12억, 15억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새 아파트라고 가격이 더 비싸요. 이런 가격을 가지고 빚을 넣어서 집을 사게 되면 그런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빚을 전부 다 5억, 6억씩 내야 될 겁니다. 기본으로.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빚에 짓눌려서 죽는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산 아파트가 가격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한국 사람의 이 소득 수준을 보면요, 아파트는 2억대가 답이라는 겁니다. 그 이상을 주고 아파트를 사면요, 나중에 빚더미에 올라앉거나 아파트 때문에 죽을 개고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이 국가적 원가 아파트라는 부분, 돈이 많은 사람이야 뭐 10억짜리 아파트가 아니라 100억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돈이 없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정부가 인식을 해야죠. 그래서 한국의 국민 소득 수준과 아파트 가격을 보면 이 가격이 아주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서른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